청약부동산원 청약관리처 청약운영부에서 이제 부장을 맡고 있는 주문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청약통장은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통장 종류마다 이게 어떻게 돼야 1순위가 되는지를 이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현재로서는 이제 총 4개의 통장이 있고요. 이 중에서 지금 실제로 내가 가서 새로 가입이 가능한 거는 맨 오른쪽에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해요. 아마 뭐 20년 전에 10년 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저축, 부금, 예금 중에 아마 하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어떤 통장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가까운 가입은행에 가셔서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죠. 인터넷으로도 확인하실 수는 있는데 연령대가 있으면 어려울 수 있어서. 청약저축은 그러니까 공공주택만 가능하다. 그럼 이제 부금하고 예금은 어떠냐? 부금하고 예금은 민영주택만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예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LH나 SH에서 하는 공공주택에 뭐 좋은 단지가 떴어요. 대규모 단지에. 신도시가 떴어요. 근데 거기에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 공급을 한대요. 예부금 가입자는 청약이 안 되시는 거죠. 예금은 민영주택은 다 둘 다 예부금 가능한데 규모가 다릅니다. 청약할 수 있는 규모가. 청약부금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저희가 보통 33평, 34평이라고 부르는 그 이하의 작은 면적들의 민영주택만 할 수가 있는 게 부금이고요. 나는 뭐 4인 가족, 우리는 2세대가 사는데, 우리 뭐 3세대가 사는데, 우리는 뭐 40평대, 50평대 아파트 살고 싶은데, 부금 가지고 있으면 그런 아파트에는 중대형은 청약이 안 되시는 거예요. 내가 민영 아파트면서 중대형에 청약하고 싶다. 그러면 예금 가입자가 가입하는 것인 거죠. 부금이랑 예금은 그런 차이가 있다. 같은 민영이지만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다르다. 그러면 청약종합저축은 어때요? 다 됩니다. 민영, 국민주택, 공공주택, 작은 주택, 큰 주택 다 가능해요. 청년주택들인 청약통장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면은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아예 처음에 가입하실 때 이렇게 이걸로 가입하셔도 되고요. 이미 종합저축에 가입이 돼 있으면 은행 가서 전환하시면 돼요. 전년도에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면은 뭐 가능하시고요. 그러니까 청년분들은 19세, 34세 이하는 보통 이제 집이 없거나 내 집을 이제 준비하시는 기간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본인만 집이 없으면 전환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이제 1순위 요건에 대해서 사실 이제 민영주택이랑 공공주택이랑은 달라요. 1순위 요건이.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민영아파트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가입을 하고요. 공통적이에요. 수도권은 가입 후 1년이 지나야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에는 24개월, 이제 2년이 지나야지 1순위가 돼요.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분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치금을 봐야죠. 이게 헷갈리기가 쉬워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령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딱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놨어요. 내가 경기도에 산다면 2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신 거죠. 내가 이제 전용 면적 102제곱미터 이하의 조금 큰 주택에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예전에 서울에 뭐 살 때나 아니면은 뭐 가입을 할 때 그냥 그쪽 이제 은행 담당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뭐 250만 원 뭐 이렇게 아니면 200만 원 이렇게 딱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그냥 갖고 계시는 거죠. 20년,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청약을 하려고 이제 보는데 내 주소를 이제 내 주소 기준으로는 내가 이제 경기도 살고 있으니까 300만 원에 102제곱미터를 이하를 하려면은 300만 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통장에 200만 원이랑 250만 원밖에 없으면 나는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 지역 자, 나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근데 나 서울에 있는 주택에 청약하고 싶어. 그러면 아파트가 서울에 있으니까 좀 서울시, 특별시, 광역시 기준이 저 300만 원을 충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만 이 지역 기준은 내가 청약하려는 주택의 지역이 아니라 어디 기준? 내가 살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주소지 기준. 이것도 정말 실무자들도 많이 모를 만큼 그래서 이것도 내 주소지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면 나는 맨 오른쪽 표에 있는 금액 요 면적 대비해서 내가 얼마만 충족하면 되겠다. 언제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충족하면 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항상 안내를 드립니다.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은 일반 공고에서 당첨자 뽑을 때 통장의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이 돼요. 매달 납입 인정 금액은 월별로 산정하거든요. 내가 한꺼번에 120만 원을 넣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매달 꼬박꼬박 10만 원씩을 오랜 시간 넣으면 인정 금액이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런 사람이 국민이나 공공주택은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이렇게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 자체도 다르고요.
1순위가 되는 조건도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기간은 똑같아요. 12개월 지나야 돼요. 국민주택에 청약하시려면 1순위 되려면. 대신에 국민주택은 예치금 개념이 없어요. 뭐 10만 원을 넣든 뭐 2만 원을 넣든 이제 꼬박꼬박 넣어서 그게 12회를 충족을 하는 순간 딱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 같은 거 아파트 청약할 때 한 50, 60페이지가 돼요, 최소. 정말 양이 많거든요. 이거를 다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꼭 반드시 필수적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에요. 모든 청약의 이 적격 여부,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무슨 날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에요. 모두가 다 공고일 기준으로 다 저희가 자격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신청자의 나이, 주택 소유하고 있는지, 무주택 기간이 몇 년인지 이런 것도 딱 어느 시점이 필요하잖아요. 뭐 어디 며칠 날 모델하우스 오픈 이러면 며칠에 정확하게 공고가 날지 모르겠지만 공고가 나기 전에는 적어도 내 자격을 확인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첨이 되고 나서 계약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모집 공고일의 기준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무주택 세대 구성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기본이거든요. 우리 엄마 집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청약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것들이 걸리는 거예요. 계산을 또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세대원은 부모님도 포함이다. 위로는 이제 직계로 이제 위로는 이렇게 쫙 포함이 되는 거예요. 청약의 세계에서는 등본 안에서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 당연히 내 세대원 맞아요. 자, 근데 아이가 있는데 애가 이제 독립했어요. 그래서 어디 뭐 지방에 가서 살아요. 등본 분리해 가지고. 그리고 남편은 저랑 같이 이렇게 등본이 있어요. 그럼 그 애는 제 세대원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청약을 할 때. 아니죠. 등본에 없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배우자는 들어오는 거고요. 근데 막 그런 분들 있어요. 뭐 누나 형제자매 있잖아요. 누나, 언니, 오빠 왜 등본에 같이 있어요. 제가 청약했어요. 근데 제 남동생이 예를 들어서 집을 갖고 있어요. 저는 청약하는데 저랑 제 남동생과는 이 종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저는 저희 부모님만 예를 들어 신경 쓰면 되는 거죠. 어떤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요. 근데 너무 유치가 좋아. 누구를 먼저 주지? 누구나 다 똑같은 1순위래요. 그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일단 먼저 주는 거예요. 저기 고양시에서 아파트를 공급을 해요. 그 지역에 청약을 하려는 사람이 많다면 그 지역에 오래 살고 그 지역을 터전으로 하는 분들에게 먼저 주겠다는 취지인 거예요. 모집 공고일 7월 1일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청약할 수 있습니다. 했어요. 만약에 시장 경기가 안 좋으면 고양 사람 다 미달이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유사 생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묶어 가지고 정부에서 기회를 일단 청약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재당첨 제한은 뭐냐면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이 됐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당첨될 수 없어요. 최대 몇 년까지? 현행법상 최대 10년까지. 제일 짧은 거 1년도 있어요. 재당첨 제한은 내가 당첨이 됐다고 해서 나만 먹는 게 아니에요. 나랑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도 그 효력을 그 약효가 그 기간 동안 이제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머님이 청약이 당첨이 되셨어. 아들이 이제 있는데 같이 등본에 있어요. 그러면 아드님은 그 어머님이 청약에 당첨돼서 5년 동안 재당첨 제한 받아요. 그럴 때는 이제 보통 세대 분리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세대 분리해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네, 배우자는 예,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재당첨 제한도 예외가 있어요. 어떤 주택이 할 수 있냐면 다른 규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비규제 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는 청약할 수 있어요.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같은 이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딱 강제적으로 물량을 배분해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일 유명하고 다자녀 특별공급 뭐 있고 노부모 또 뭐 청년 특별공급 뭐 신생아 특별공급 생애치료 특별공급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근데 특별공급은 일반 공급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기회가 열려 있고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공급을 받았으면 평생 딱 한 번으로 끝나요. 세대 내 1의 제한이에요. 내가 청약을 딱 신청하려고 하는데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과거에 노부모 특별공급 한번 받으셨어요. 우리 아빠랑 같은 등본에 있는 한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특별공급 할 수 없어요. 같은 세대에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을 불문하고 같은 세대에서 단 한 번만 당첨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적용 범위는 재당첨 제한이랑 똑같아요. 나뿐만이 아니고 나랑 같은 세대 구성원은 다 적용이 돼요. 근데 올해 3 월에 되게 특별한 게 생겼어요. 배우자의 혼인 전 과거는 더 이상 묻지 않는 걸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신에 어떤 특별공급에만 적용이 되냐. 신혼, 생애 최초 신생아에 청약을 하려는 분들. 청약 이렇게 바뀌었어요. 3 월 25 일자부터 바뀌었어요. 이 정책은 어느 주택에 적용이 되는 걸까요? 민영주택도 있고 공공주택도 있어요. 경쟁할 때 민영주택은 가점제가 우선이에요. 원래는 가점제가 3개 항목으로 구성돼요. 첫 번째는 무주택 기간, 두 번째는 부양가족 수,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리는 통장 가입 기간, 청약저축 가입 기간. 요 3개의 점수를 합해서 총점이 높은 사람이 먼저예요.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뿐만이 아니고요. 배우자가 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최대 3점을 더 가져갈 수가 있어요. 무주택 기간 만점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 17점이어서 총점이 이제 84점이 총점이에요. 난점이. 근데 요 17점을 채울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젊은 이제 20대, 30대 부부들은 청약통장 가입 15년 이상이 돼야지 17점을 가져가요, 현재. 어린 사람들은 17점을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배우자가 가입한 지 2년만 지나면 3점을 더 플러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이 정책은 20대, 30대 분들이 가점이 조금 낮아서 불리한 분들에게 조금 유리할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지금 막 한 10명이 그 점수대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10명 중에 3명을 당첨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했냐? 그냥 무작위 추첨했어요. 10명 중에 그냥 랜덤.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가점이 만약에 같다면 그냥 이제 뺑뺑이 돌리지 않고 청약통장 개설일이 빠른 분이 먼저 가져가요. 올해 가입을 했고 그만큼 청약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장기 대기하신 분이 점수가 같다면 먼저 당첨을 해 드리는 거예요. 일반 공급하고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에서 이제 당첨자를 뽑을 때 가점이 같으면 점수가 같으면 청약통장 개설일이 빠른 사람 순으로 먼저 당첨되는 게 일반 공급이랑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에 적용을 하겠다. 요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가입을 한 번 가입을 하면 좀 오래 가져가 주시는 게 좋다. 바뀌었고요. 이거는 이제 7 월 1 일자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요. 이거는 주택 유형하고 관계가 없어요. 민영, 국민, 공공주택 모든 주택 유형이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공급 유형 이런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뭐 10살 때 가입을 해서 뭐 19살 때까지 쭉 10년 가까이 막 계속 부어 주시는 분들 이제 많으시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부어도 가입 기간을 10 년을 다 가져갈 수 있느냐? 현행법상은 안 돼요. 미성년자는 최대 2 년까지만 가져갔었어요. 근데 이제 최대 5 년까지 확대를 해 줘요. 그래서 조금 더 어릴 때 가입을 시키셔서 최대 5 년의 가입 기간을 먼저 가져가시는 게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유리하다. 저희가 이제 저출산이 너무 심각해지고 세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하나도 안 낳잖아요. 모든 주택에 민영이든 공공이든 상관없이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원래는 세자녀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지 자격이 기본적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제 2자녀 이상이면은 신청 자격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 2명, 3명, 4명으로 바뀌었고요. 대신에 이제 맥스 점수는 안 바뀌었고 그 밑에 이제 2명일 때 25점으로 이제 최하점을 좀 조정이 됐어요. 이제 정부에서 저출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파트 당첨도 누구한테 이제 먼저 시킬 거냐라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결과 아이를 낳은 아니면 이제 최근에 2년 내에 아이를 낳은 사람 아니면 임신한 사람, 지금 현재 임신 중인 사람, 그리고 2세 이하의 아이를 입양한 사람. 고런 이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그거를 청약에서는. 신생아 가구한테 일정 물량을 먼저 좀 당첨을 시켜 줘라고 하는 거를 도입을 했어요. 민영주택에 신혼부부랑 생애시설 특별공급에 당첨자 선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1000세대를 공급한다. 그러면은 18%에 해당하는 이제 180세대를 신혼부부로 먼저 특별공급으로 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180세대 중에서 이제 전체 물량의 20%를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먼저 당첨이 되게끔 이제 바뀌었어요. 신생아 쪽에서 한번 경쟁에 떨어지면 다시 우선 공급으로 가는 거고요. 낙첨이 돼도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단계별로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 번의 기회가 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생아가 있는 가구, 임신한 분들은 신혼부부 신청하실 때 요거 정확하게 분리를 하셔 가지고 구분 신청하시면 좋아요.
이제 공공주택에 대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뭐 주공 아파트, LH 아파트, GH, 뭐 SH 이런 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들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공공주택만 신생아 특별공급이 있어요. 그 민영주택은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이 아예 없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생아에 대한 우선 당첨권을 신혼부부랑 생일치료 특별공급에 그냥 녹여 넣었어요. 공공주택은 민영이랑 조금 달라 가지고 소득이 좀 일정 수준 좀 낮은 분들한테 좀 먼저 우선적으로 공공주택 취지상 먼저 정부에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랑 자산 요건은 무조건 다 들어가요. 예전에는 이제 맞벌이 기준이 좀 낮아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맞벌이면 소득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초과돼서 청약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현실 여건을 반영을 해서 외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이 910만 원인데 맞벌이 부부의 합산을 해 보니까 소득 기준이 월 98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이제 너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보완을 해서 이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을 좀 확 늘려줬어요, 기준을. 그래서 대부분 다 그 안에 들어와서 청약을 할 수 있게끔 예. 기존은 왼쪽에 보시면 소득 기준이 그냥 월 평균 120% 이하였는데 이제는 외벌이랑 맞벌이를 나눠 가지고 외벌이는 120% 이하인데 맞벌이는 다 200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득 때문에 내가 다른 자격이 다 되는데도 청약을 못 하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자녀를 한 명 낳으면 10%씩 10% 포인트씩 늘려줬어요. 자, 제가 3월 28일 이후에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 낳았어요. 첫 아이예요. 그러면 제가 맞벌이예요. 근데 공공주택 청약을 하고 싶어요. 원래 소득 기준 아까 200%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아이가 하나 있기 때문에 210%까지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둘 낳았어요. 쌍둥이예요. 그러면 20% 포인트. 그게 최대예요. 예. 저희 청약고 홈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이게 저희 청약고 홈페이지고 모바일 앱으로도 다 다운이 가능하시고요. 그냥 PC도 가능하세요. 예, 가능하시고 인증서도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뭐 KB, 신한, 토스 인증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제가 오늘 와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기능이 있어요. 청약홈, 마이데이터, 청약도움 이 서비스라는 건데 청약 신청할 때 "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시겠습니까?" 라고 저희가 물어보는 화면이 떠요, 청약 신청할 때. 그러면 "네." 라고 하면 제가 실시간으로 선생님의 정보를 행안부랑 대법원에 보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2가지 정보만 3가지죠. 주민등록 등본하고요. 초본 정보 가져오고요. 그리고 가족관계 정보를 저희가 이 3가지 정보를 가지고 와요. 실시간으로 청약 신청할 때 바로 가져오고요. 그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 아파트의 공고일은 10일 전이었지만 저희가 그 날짜 계산을 해서 고 날짜 현재 그 과거 날짜 당시에 선생님이 세대주였는지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게 맞는지 뭐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지 실제로 예. 그리고 자녀가 몇 명인지 요런 것들을 요 3가지 정보를 조합을 해서 선생님이 실수하실 수 있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내를 좀 적극적으로 드리는 기능이에요. 최종 신청 고객들이 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참고할 만한 지표는 드리는 거예요. 실수할 수 없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청약홈 홈페이지가 청약 신청하는 홈페이지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청하기 전에 내 자격 같은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청약홈에 세대원을 등록할 수 있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그럼 이 세대원의 정보를 청약홈에 미리 넣어 놓으시고요. 그분들이 이제 내 개인정보 이용하는 거 동의 오케이만 해 주시면 선생님이 나중에 청약홈에 들어가서 우리 가족들 중에 혹시 주택 소유나 이런 청약 과거에 당첨돼서 문제 있는 사람이 없나?"라고 검색을 하면 세대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자격 검증을 해 드리고 있어요. 자격이 되시는데도 이거를 활용을 못 해서 기회를 놓치는 분들도 젊은 분들도 똑같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청약 제한 사항 확인이나 메뉴를 그냥 가끔씩 들어가서 해 보라고 알려 드려요. 맨 위에 저 파란색으로 청약홈 로고 밑에 마이 페이지라는 게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청약 제한 사항 확인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청약 신청을 실제 하시게 되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하시라는 거 예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